네,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코인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입냄새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취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입에 똥 잡섰어? 너 똥 먹었니? 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너 입에서 냄새 너무 많이 나, 친구들끼리.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입에서 구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는 주변 사람도 괴롭지만 본인들 그 입냄새가 나는 본인도 사실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사람이 이제 사회적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대중, 뭐 친구, 연인 이렇게 갈수록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그때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내가 입냄새가 심한 악취가 나면 그 사람과의 그 대인관계도 사실 별로 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내 자신감도 결여가 되고, 또 그거 자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동반되게 되거든요. 입에서 악취가 나는 원인은 크게 보면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아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균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게 되면 그 잇몸에서 나는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코가 안 좋아서 코에서 넘어오는 물질 때문에 입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루에 나오는 콧물량이 한 1.5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에 비염이 있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축농증이 있다든지 코에 있는 그 콧물들이 세균 같은 게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물이 뒤로 넘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위장에서 올라오는 거죠. 위에 있는 그 위산이 역류하는 질환이 있는데 그거를 역류성 식도염 또는 역류성 후두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 특히 위산이 자꾸 넘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식도관략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장이 있고 구강이 있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식도가 있는데 그 식도는 원래 이렇게 관략근으로 이렇게 딱 조여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식도관략근이 늘어져 있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가스 같은 게 자꾸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자꾸 역류되는 분들이 또 입냄새가 나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거나 위에서 올라오거나 치아 자체에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 구취가 나기가 쉽게 되는데 이 3가지의 가운데 있는 게 편도선입니다. 편도선이라는 게 있는데 편도선은 입 주변에 보면 밖에서 들어오는 그 물질들을 입에서 약간 걸러주는 이런 면역 체계가 있거든요. 그런 임파선이라고 하는 입 안에 있는 임파선 조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거를 편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편도선 자체는 사실은 5살, 6살 정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면역기관으로 작용을 하지만 16세, 17세가 되면은 사실은 큰 면역기관으로는 작용을 안 해서 거의 맹장 같은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코에서 이런 분비물이 많이 나오든지 구내에 염증이 자꾸 많이 생겼다든지 또는 위산이 넘어오면서 좀 좋지 않은 환경을 만들 때 이 편도선 자체가 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편도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편도선에 염증이 생겨도 구취가 좀 심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똥냄새를 일으키는 원인, 하이라이트, 이거는 편도결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원인 중에 계속 반복이 돼서 편도선이 자꾸 커지다 보면 편도선에 또란 돌멩이 같은 게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걸 편도결석이라고 하는데 가끔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칫솔질을 하거나 아니면 재채기를 할 때 입에서 뭔가 누런 알갱이가 튀어나왔어요.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이 편도결석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돌은 아니고요. 편도선에서 나오는 분비물,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 그리고 음식 찌꺼기 이런 것들이 뭉쳐서 생긴 돌 같은 석회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도결석이 생겼을 때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너 똥 먹었니? 라는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냄새를 많이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3가지 때문에 편도결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안 생겨요. 첫 번째, 밥을 안 먹으면 안 생겨요. 음식을 안 먹으면 안 생겨요. 그럼 대신 죽겠죠? 네. 세균이 안 들어와도 안 생겨요. 근데 그거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으면 사실 우리 3, 4년 동안 고생했던 코로나 시대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편도선이 없어도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 때문에 그게 커져 있다고 하면 사실은 편도선을 조금 없애버리면 편도결석이 당연히 안 생기게 되죠. 결석 때문에 편도선 수술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고주파로 간단하게 5분, 10분 내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선 자체의 볼륨 자체를 줄여주면 그 편도선 자체에서 나오는 물질이 없어지고 그 음식 찌꺼기나 세균이 고이는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석이 생기는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편도 결석이 생겼을 때 가끔 그 편도 결석만 제거하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결석을 먼저 제거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거하고 내가 관리를 잘하면 또 안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결석만 제거하는 시술을 해보셔도 되는데 가까운 이비인후과 찾아가시면 한 5분 정도면 다 해결이 되니까 먼저 제거를 해보시고 너무 반복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편도 결석만 제거를 하든지 편도선 수술을 해서 편도 결석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전에 편도 결석이 안 생기도록 예방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물을 자주 드시는 거죠. 이제 수분이 많아서 자꾸 씻어주면 됩니다. 우리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라고 권유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자주 먹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드시는 겁니다. 자주 드셔서 자꾸 씻어주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식사하시고 3분 내에 양치하기입니다. 이게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을 때 그거 자체가 구강이나 또 편도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지만 그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침과 섞이면서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되고 그것이 편도선에 끼게 되면 세균이 들어가면서 결석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꼭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두 가지만 사실 잘 지키셔도 이렇게 결석을 병원 와서 뺀다든지 편도선을 녹인다든지 이런 거 안 하게 되는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예방해 보시고 내가 다른 질환이 있는지, 치아 질환이 있는지, 그 다음에 코 쪽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위장 질환이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래도 냄새가 난다. 결국에 편도선으로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편도 결석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똥을 먹었냐는 소리 억울하게 듣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